모시고 부천에 가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네, 얼마든지 오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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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준모 목사님 팀이 한 15분 되는데 그쪽 팀이 오늘 고난주간 행사가 있어서 약속된 그 모임이 있어서 다 참석을 못하게 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몇 분들은 처음부터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직접 참여를 못하고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곧 시작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원돈 목사님 새롬교회에서 마을 목회를 수년 동안 잘 해오고 계셔서 많은 분들에게 지금 모델이 되고 또 롤 모델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제가 넘겨 드릴 테니까 우리 이 목사님 자기 소개를 조금 더 하시면서 공부를 시작을 하고 그 사이에 적당히 알아서 필요한 때에 휴식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번 요 디아코니아 아카데미에 이제 참여해서 말씀을 하고 또 저희 마을에도 이제 찾아주셨는데요. 저는 부천에서 35주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35년 동안 이제 지역사회 목회, 마을 목회를 하고 있는 부천 새롬교회 이원돈 목사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한 90분 가량의 시간을 주셔서요. 조금 이제 벅찬 감도 있지만은 하여튼 뭐 어느 정도 다 준비들이 된 분들이 있어서 우선은 마을 목회의 성서적 배경을 한 2, 30분 하려고 합니다. 보통 때는 그냥 사례만 얘기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저가 꼭 한번 나누고 싶은 여기 뭐 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또 선교사님들 계셔서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 또 30분 정도는 코로나 이전에 마을 목회,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마을 목회를 대충 어떻게 전개를 했는가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좀 이제 한 5분 내지 10분 쉬고 한 2, 30분을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마을 목회가 약대동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한번 오늘 저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적 배경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하여튼 제가 제목을 전환시대 마을 목회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전환시대 마을 목회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조금 이게 큰 그림을 보면은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 문명 이행기입니다. 문명 전환기. 뭐 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 문명 전환기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건가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큰 주제인데 그 중에서도 마을의 상황에서는 이 문명 이행기와 문명 전환기를 지금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 고민을 나누고 또 저도 도움을 받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서적 배경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과 우리 성서를 가지고 이 문명 이행기를 어떻게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좀 본격적인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 마을 지도고요. 여기 저희들이 이제 하는 사역인데 이따가 이제 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 마을 목회의 이제 문명 이행기에 있어서의 성서적인 배경 할 때에 이제 이 핵심은 이제 신약에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우리는 마을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당신 중심적인 거는 특히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복음서에 쓰였는데 마가복음은 아시다시피 70년대에 AD 70년대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면서 그러니까 유대교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유대교의 중심이 붕괴되면서 그 문명 이행기를 어떻게 보낼 건가에서 탄생한 것이
기독교고 복음서다라는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 문명 이행기를 어떻게 기록했고 또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라는 거를 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탐구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1장부터 마가복음 1장부터 3장 6절까지, 3장 6절이 어떻게 본문이 시작되냐면은 바리새파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와서 손이 마른 사람, 위축된 사람을 치유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예수의 혁신성이나 어떤 혁명성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 가지고 헤롯이랑 만나서, 헤롯파랑 당파랑 만나서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예수는 마가복음 3장 6절 이후에는 마을 그 목회에서 마을에서 한 하나님 나라 가버나움 일대에서 벌어진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마을에서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마을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항해를 떠나고 제자들과 항해를 떠나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우리 순환 기간이 예루살렘으로 고난에 입성을 하는 이제 이게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마을 목회는 마가복음 1장부터 3장 6절까지의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는가 가버나움 마을에서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추적해야 되는데, 특히 출발이 1장 29절입니다. 요거는 제가 여기 이제 쓴 그것은 그 주석을 한 거를 강일상 목사님이신데, 그 기독교 사상의 마가복음의 기적사화를 아주 분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책에 있는 그거를 주석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29절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회당에서 나와서 마을로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을의 한복판이 우리가 다 아는 시몬의 장모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이제 마을 목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그 강일상 목사의 주석을 이렇게 나왔어요. 아주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나와서 들어갔다는 마가의 편지 보도는 분명하다. 마가는 회당에서 나와 집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예수 운동은 회당이라는 건물 중심에서 이 마을의 가정과 간정을 연결하면서 마을 집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 운동이 시작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서 들어갔다라는 이 헬라어, 이 목사님 굉장히 능통하신 모양인데요. 이거를 이제 전부 분석을 해서 여기에는 한 세계에서 또 다른 하나의 세계로 들어가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세계에서 기독교의 새로운 세계로. 그래서 유대교는 뭐냐면 회당 중과 건물 중심의 그 종교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건물 중심의 기독교가 좀 붕괴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한 거죠, 예수님이. 회당은 건물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건물 중심으로 모이는 곳에서 나와서 마을의 집과 집을 다니면서 마을의 집을 마을을 네트워크하면서 마을을 치유 마을, 돌봄 마을, 공동체 마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축제 마을로. 오늘 코로나 이후에 이것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요청을 받고 있는 거죠. 이제는 건물에 사람을 모이는 시대가 아니라 건물로 나와서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의 집과 집을 네트워크하는, 이것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전략이었다라는 거죠. 회성에서 나왔다는 것은 기존 유대교의 거점인 회당에서의 이탈을 의미한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 운동의 시작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건물 중심의 기독교에서 나와서 마을 중심의 마을의 집과 집을 네트워크하는 그런 새로운 기독교로 이 문명 이행기에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탄생해야 된다.
요 위에는 이제 가버나움 더 타운 오브 지저스라고 해서 제가 이제 2017년에 이제 갔는데 성지순례 제가 한참 마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가버나움 더 타운 오브 지저스 예수의 마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버나움이 마을의 운동이라고 이게 성전이고 여기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다 유적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의 우리가 동선을 추적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들어간 것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를 일으키죠. 일으키는 그 화병이 걸린 사람을 일으키잖아요. 그 일으키는 거를 부활의 그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든 사람들 지금 고립되고 병들고 여러 가지의 그 아픔과 시달림에 있는 우리 코로나에 있는 이러한 화병과 이런 이 분노 장애, 분노 조절 장애, 또 여러 가지 고립감, 여러 가지의 이제 문제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손을 이렇게 부활시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인데 그렇게 하니까 회당에서 그동안 중심으로 했던 곳에서 마을로 나와서 사람 하나하나를 부활시키니까 거기 뭐라고 보냐면 2장 30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마을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 각색병 걸린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마을 장모의 집 앞에 모여서 밤새도록 그 각색병 걸린 사람들을 치유했다라는 거죠. 요즘 말로 교회 건물이 아니라 마을 집 앞마당이 치유의 캠프가 마을의 치유의 캠프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완전히 기능이 전환된 거예요. 회당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마을의 가정집의 앞마당에 온 동네가 모이는 온 동네 아픈 사람이 모이는 이것이 이제 새롭게 시작돼야 될 종교의 이 예수 운동의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38장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있을 때 찾아오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라는 거죠. 이거 완전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마을 운동적인 지금 분위기를 띠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마을로 가자고 그러고 나서 2장 2절로 가면 이제 마가복음 시작하자마자 이 사건이 일어나죠. 이게 뭡니까? 중풍병 환자를 이제 이 친구들이 이거 데리고 오잖아요. 그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앞에 군중의 장벽이 있으니까 그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그 적극성을 보고 그 중풍병 환자를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라고 치유 선언을 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종교적 기능이 완전히 다른 예수 운동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이걸 보는데 원래 치유의 사죄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성전과 제사장 그 회당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제물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중요한 종교적 기능인데 그거를 세례 요한이 깼죠. 예수님이 청년기에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돈을 가지고 와야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거를 깨고 요단강에만 와서 물에다가 담그다가 일어나면 그 다 죄가 용서받는다. 그러니까는 이 민중들 백성들은 가서 성전에 가가지고 환전상들의 그 수탈을 당하지 않고도 요단강에서 씻는 거로 죄사함을 받는 그 새로운 혁신운동이 일어났는데 예수가 청년기에 거기 갔다가 예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마을로 들어가죠. 그래서 마을에서 회당에 있다가 마을의 가정집과 집을 네트워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집에 이 중풍병 환자를 고친 이 사람의 집에 환자를 내리니까 이 사람들한테 가정집에서 용서를 베풀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시비가 나는 거죠. 그 해당 사람들이 이걸 가만 내비두겠어요? 근데 예수가 한 거는 뭐냐면 그 종교의 사제 기능을 마을의 집과 집으로 마을로 끌어내린 거예요. 거기서 사제 선포를 한번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변가에서 올라오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의 집 앞마당에 가서 그 유명한 밥상을 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 회당 사람들이 나와서 너는 왜 세리와 창녀와 이런 그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나 그럴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새로운 밥상 공동체를 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치유 공동체, 사제 공동체, 밥상 공동체를 피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고, 그렇게 하면서 유대교의 성전, 율법, 안식일 중심의 유대교가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하고 하면서 마을 중심의 새로운 치유, 하나님 나라의 치유 공동체, 용서 공동체, 밥상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운동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일행은 더 이상 회당 중심의 건물이 아니라 마을의 집과 집을 연결한 선교 네트워크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가버나움 마을과 마을의 집을 연결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성공하고 있다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라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 앞마당, 그 다음에 그 지붕을 뚫고 들어온 마비된 그 중풍병 환자를 고친 여기도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제 건물이린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마을의 마당에, 마을의 집으로, 마을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2장으로 넘어가면서 회당 중심이 아니라, 건물 중심이 아니라 마을 중심으로 예수가 등장하면서 모든 중심이 바뀌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크게 성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이 회당 사람들이 기존의 종교의 기득권 제도들, 누굽니까? 성전과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데 1장부터 3장까지 무려 5차례에 걸친 갈릴리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논쟁이에요. 사죄 논쟁, 식탁 논쟁, 금식 논쟁, 그다음에 정결법 논쟁, 안식일 치유 논쟁. 이게 치열하게 지금 전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마을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마을을, 지금 세 집이 묘사가 되죠. 그래서 마을 전체를 돌 때 마을의 사람들이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이고 문 앞에 모여서 용신할 수 없게가 됐자 이걸 이제 시비를 거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 치열하게 전쟁이 되고, 결정적 사건이 어디로 나면 3장에 가서 예수님이 이 힘을 모아서 마을에서 큰 운동을 일으키고 그 힘을 가지고 안식일 날 의도적으로 안식일법을 어겨서 사람을 치유하러 안식일 날 들어가요. 회당으로. 그러니까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거기 찌그러들어 있는 소리 마르고 위축된 사람을 중앙으로 불러가지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너는 이제 건강히, 그동안 이 유대교의 율법과 유대교의 안식일 제도, 유대교의 율법과 이제 안식일 제도나 이 율법 회당 체제, 성전과 회당 체제에 의해서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얘기예요. 그러한 종교적 짐진 자들을 하나님 나라, 그 안식일은 인자가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하고 그 모든 해방을 다 해방을 선포해 버리죠. 그건 완전히 유대교라고 하는 안식일과 회당과 성전 중심의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켜 버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3장 6절에 사고가 터진 거죠. 바리새파가, 서기관이 헤롯 땅이라고 하는 일종의 정치 집단 같은 친구랑 결탁을 해서 이놈 가만히 내비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죽일 음모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이 예수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고난의 순환의 그림자가 이제 따라 붙는 거죠. 이제 우리는 내일이면 성금요일인데 이제 이때부터 이게 시작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움직임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이걸 다시 그림을 보면 성전과 회당과 예수님의 동서를 보면 마을로 내려와서 마을은 어떻게 지배하고 있느냐면 마을의 낡은 생태계라는 것이 이 환자 질병의 이름들이에요. 고립자폐라는 것이 바로 문둥병이고 중풍병 환자라는 것은 마을이 마비된 걸 의미하고 손 오그라든 거는 마을이 위축된 거라고요. 죄인이라는 거는 불안공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병에 시달리는 사람을 예수가 만나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동력화되는가. 이제 갈릴리 호수 일대에서 그동안 잠잠한 민중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온 문둥병 환자, 중풍 환자가 그 고립에서 해방되고 베드로의 집 앞에 온 동네가 모이고 중풍병자 집 앞에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게 모이고 예수가 가는 곳마다 밥상 공동체와 잔치가 일어나고 안식일에 소리 마른 자가 손이 펴지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고 하혈병 걸린 여인이 스스로 예수께 접근하여 옷자락을 만져 그 병을 치유하면서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달리다 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이스라엘 민초들의 새 희망으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에바다 하면서 눈이 열리고 새롭게 보고 듣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데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변화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 예수를 잡아 죽일 음모를 하는 이 바리사이파와 헤롯을 오히려 따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파와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을에서 쫓겨난 예수님이 6차례에 걸친 이방 땅으로 항해 여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거라사 광인을 고치고 돌아왔을 때에 그때에 회당장의 딸이 다 죽게 된 거죠. 그거는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그걸 고치지 못해서 예수가 한테 고쳐달라고 할 정도가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유대교의 상황이. 예수님이 고치러 가는 길에 하혈병 걸린 여인이 와서 스스로 와서 손을 잡아가지고 옷을 잡아가지고 고치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혈병 걸린 여인은 이만큼 스스로 찾아오고 접촉하고 치유를 받고 그다음에 지붕을 뚫고 들어오고 스스로 나와서만 이만큼 예수님이 마을에서 쫓겨났지만은 마을 사람들은 이만큼 이제 동력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하혈병 걸린 여인은 예수는 마을에서 비록 쫓겨났지만은 믿음을 갖고 예수님한테 찾아올 명처럼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방 땅으로 갔을 때 시돈과 이제 두론 그 페니키아 지역에 그 뭐야 내가 이름이 뭐죠? 이방 땅 이름 시돈이 맞나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페니키아 지역에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 문제는 제자들은 생명의 빵을 옆에다 두고도 빵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그러는데 이 여인은 예수가 생명의 빵 이방 여인인데 생명의 빵인 줄 알고 와서 처음에는 거절당하죠. 우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개한테 줄 수 없다고 그럴 때 부스러기만 달라고 그래서 부스러기를 먹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 선교가 이 여인 때문에 확장이 되는데 이렇게 이방 선교하면서 유대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여인의 혈류병 걸린 여인과 수르보니의 여인들이 이 마을에서 예수님은 쫓겨났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돼서 이 하혈병 걸린 유대 여인과 수르보니 이방인 여인 수르보니계 여인과 같이 적극적으로 동력화된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운동에 이제 지역 협력자로 참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요약해 보면 예수님은 1장 3장을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마을로 나가면서 집과 집을 연결 네트워크를 만들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갔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거처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병자들을 고치는 치유 마당이 됩니다. 그 다음 중풍 환자를 치유한 집과
알페오의 아들 레위의 집으로 이동하셨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마당과 밥상 공동체가 형성됐습니다. 그것에 주님은 바리새와 갈릴리 대논쟁을 벌이십니다. 논쟁으로 인해 낡은 회당 종교의 허구가 드러났고 갈릴리의 민초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갈릴리 마을에서 치유의 밥상 돌봄의 마당을 펴서 사람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마을에서 재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문명 이행기에 회당과 성전과 건물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마을의 마당을 피고 마당을 치유, 돌봄, 밥상 이것에 치유, 돌봄, 밥상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마을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정리를 해보면 유대교 성전 체제가 이게 낡은 종교인데 코로나 이전에 여기는 안식일 율법 회당인데 이것이 갈릴리 대논쟁 5회 그다음에 사람의 안식일이 주인이라고 하는 안식일 선포 그다음에 바리새와 헤롯이 연대해서 잡아죽일 음모를 해서 통해서 마을에서 쫓겨나지만은 이거를 통해서 마을의 집과 집이 네트워크되고 세 가지 베드로의 장모의 집, 중풍병자의 집, 레위 집이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면서 회당이 아니라 마을의 집이 기적과 치유와 밥상의 돌봄 플랫폼으로 이제 변화되는 이런 것이 일어나고 회당의 사제 치유 성만찬의 권한을 마을에 부여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교회의 탄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이제 이 마을 목회를 중심으로 변화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은 성전 회당이라고 하는 그 낡은 종교적 플랫폼에서 마당에서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치유와 돌봄과 밥상의 플랫폼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거죠. 왜 이래? 요즘 이거를 그 한참 일어나는 마을 공화국이라는 개념이랑 좀 얘기를 하면 우리 이제 이 교회가 마을의 일종의 공화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마을 공화국에는 4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집 앞마당에서는 밥상 캠프, 온 동네가 그 집의 문 앞에 모였던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있던 치유 캠프,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축제 캠프,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하는 성경에 나왔듯이 교육과 선교의 캠프. 이가 건물 중심이 아니라 마을의 마당을 펼치고 마을 전체를 이런 밥상과 축제와 치유와 교육의 그 공화국으로 만드는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9장 5절에 35절에 직결되어 있는데 예수가 마을과 도시를 돌며 산과 들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약한 것과 아픈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으로 이제 추격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 좀 하나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에 좀 쫓겨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런 성서적 배경을 가지고 이제 약대동의 이제 선교를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지금 좀 실현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35년 됐는데 처음부터 뭐 이렇게 완성된 형태의 신학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이러한 신학을 가지고 해서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 정도까지 결론이 나왔는데 건물 중심의 회당이 아니라 마을의 집과 집을 연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순종했듯이 저희들의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할 거지만 사역 현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곳곳에서 펼쳐지는 새롭게 마을 돌봄 사용 CTS에서 와서 PD가 이렇게 만들어진 화면이 있어서 하는데 지금부터 코로나 전까지를 4가지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으로 이제 선교 사역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학습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한테 이제 배운 거죠. 아까 그 캠프 같이 이렇게 마을에 학습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밥상 그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 거고 여기 이제 치유 생태계를 만드는 이 3가지 단계가 어떻게 진행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을 목회는 이제 4가지 생태계를 만드는 거라고 이제 35년 동안에 이제 한 거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고, 근데 학습 생태계 키워드는 평생 학습이다. 네,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 것인데, 두 번째는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 것인데, 그 복지 생태계 키워드는 사회적 자본이다. 세 번째는 문화 생태계를 이제 만드는 것인데, 문화 생태계의 키워드는 스토리텔링이다. 마지막으로 학습 문화 복지 생태계를 묶어서 영적 돌봄망을 짜는 것인데, 그 영적 돌봄망을 짜는 것의 키워드는 중보기도와 마을 신방이다. 이렇게 한번 요약을 일단 코로나 이전까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학습 생태계는 뭐 이건 뭐 이제 쭉 화면을 보시면 돼요. 뭐 설명이 여러 마을 전체에 이러한 학습하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이 시대는 더 이상 학교가 학습에 나요. 지금 평생학습에서는 학교가 아니라 마을이 교육의 중심이 돼야 된다. 미래 사회는 더 이상 그 입시 중심의 그 학교가 저희 더 이상 이제 미래 세대를 가리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마을 전체가 학습 생태계가 되는 마을 전체에서 여기 도서관, 여기가 카페, 마을의 꿈터, 마을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카페 이제 소모임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을 전체가 학습 생태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이미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꿈의 학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마을 학교를 만들려고 하고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미래 학교는 더 이상 학교 안에 건물적으로 잡혀된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꿈의 학교를 받아서 이제 꼽텔즈라고 하는 이제 마을 학교를 하는 장면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커리큘럼들이죠. 꿈의 학교에 팟캐스트 방송, 더치 커피, 떡방 직업체험. 그래서 마을에서 영화 찍는 장면. 그다음에 직업체험 축제기획 바리스타 팟캐스트 합창단 이런 활동들. 그래서 마을 전체가 배움터라는 거죠. 마을 전체를 학습 생태계를 만들 때 지금 이 붕괴돼가는 교회 학교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교회 안에 잡혀되어 있을 때는 절대로 우리 그 기독교 교육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마을 학교로, 마을 전체와 네트워크돼서 마을 학교로 재탄생될 때, 재조정될 때, 이 교회 학교도 살고 마을 학교도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우리 이제 기독교 교육의 교회 교육의 가장 큰 것이 여름 성경학교를 여름 마을 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마을 한 달 동안은 전 마을 지역에서 마을 지역 곳곳에서 이제 마을 학교를 하는데, 그 중에 오프닝을 이제 교회 학교가 하는 이런 방식으로 교회 학교와 마을 학교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2013년이 이제 저희 교회로서는 중요한 건데요. 2013년대에 달나라 토끼 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이 생겼고, 꼽사리 영화제라는 영화제가 마을 영화제가 생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저희 교회가 이제 조그만 교회가 아니라 이제 마을 교회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협동조합 27주년에 이제 협동조합이 이제 생겨서 저희들이 초기에 창립할 때는 인큐베이터링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 협동조합은 마을 겁니다. 저희 교인들이는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교회 거가 아니라 마을 건데, 초기에 이제 출발하는데 저희가 이제 좀 중심이 돼서 이제 교회라는 공간에서 창립 총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달나라 토끼 떡카페 협동조합이 시작이 되었고요. 여기 이제 달토 협동조합인데, 여기서 뭐 하는 일들은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생태계, 학습 생태계의 키워드는 평생학습이다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마을에서 마을 목회는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데,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 키워드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복지 생태계에서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거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만드는 건데, 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만들려면은
사회적 자본이 필요해요. 일반 머니 캐피탈로 돈이라고 하는 자본으로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들려면은 특별한 자본이 필요한데 그거를 우리가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이라고 그러죠. 근데 소셜 캐피탈이라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신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뢰라는 자본. 이 신뢰라는 소셜 캐피탈이 없이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사실 목회도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목회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만들 때 신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신뢰는 네 가지 자본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협동과 소통과 돌봄과 공유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협동과 소통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돌봄과 공유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 지금 우리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 가장 필요한 기능이 요청되는 기능이 뭐냐면 돌봄의 역량이 있어야 돼. 돌봄의 캐피탈, 돌봄의 자본을 마을과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라는 소셜 캐피탈을 만들려면 협동과 소통뿐만 아니라 이 고령화 시대에 돌봄이라는 능력을 우리가 축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소유의 시대가 이제 종말을 구하고 공유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경제나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사실 공유 경제를 지금 뭐 공유 냉장고, 공유 부엌 이런 게 지금 마을 이따가 나오겠지만 마을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라는 자본들, 공유의 능력, 공유의 자본, 공유의 캐피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협동, 소통, 돌봄, 공유라는 걸 통해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만들 때에 공동체와 교회가 함께 이때에 우리가 복지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전개되는 과정을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경제 며칠 전에도 우리 예장의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총회가 열려가지고 제가 논찬을 하고 왔는데 이제 이 사회적 자본을 기초로 한 사회적 경제로 하지 않으면 돌봄 시대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생존하기가 지금 힘듭니다. 돌봄 마을을 통해서 서로 마을에서 돕고 교회와 마을이 돕고 마을 주민들이 서로 돕지 않으면은 생존이 힘듭니다. 이 가난한 마을들은. 그래서 돌봄 마을로 가야 되는데 돌봄 마을로 가려면은 이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에서 공유 경제로 가야 되고 돈벌이 시장 경제에서 마을 살림 경제로 각자 도생 경제에서 돌봄 평화 경제로 이제 가야 되는 건데 우리 기독교 윤리학회에서도 교수들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공유 경제 및 사회적 경제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한국 교회가 이제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아직 이게 지금 낯선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아주 큰 이제 기여를 했어요. 이 공유 경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사회적 경제, 사회적 자본이 왜 필요한지라는 것을 아주 붐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평신도의 날에 이 재난 시기에 이제 평신도의 날 5주에 있는 날에 세미나를 했는데 그 고성희 집사님이 재난 기본임금에 대해서 출애굽의 만나 사건이야말로 바로 재난 임금의 하나다. 이런 힌트를 줘서 이런 평신도의 날 출애굽과 재난 기본임금을 우리가 연결해서 세미나를 하고 이게 기회가 돼가지고 마을에 재난 학교를 우리가 여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가 지금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굉장히 오히려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미 저희들이 달토라는 협동조합이 있으니까 이번에 기본임금이 들어왔을 때 마을 주민들한테 그 기본임금을 우리 달토에서 사용해 달라. 협동조합이니까 여러분들한테 그걸 또 다시 돌려드릴 수 있다. 그래서 꾸러미 사업을 해가지고 재난기본소득 9,000페이를 가지고 공정무역 유기농을 우리가 이렇게 꾸러미로 만들고 요구르트도 만들고 유종란을 만들고 누룽지 만들고 사과즙 만들어서 재난기본임금과 협동조합 꾸러미 사업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도 나고, 아, 이 재난이 우리가 마을에서 함께 산다는 사회적 자본이 뭔지, 사회적 경제가 뭔지를 알 수 있는,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얘기는 좀 더 뒤에 다른 의미로 다시 나오는 거니까, 이제 두 번째 복지 생태계 얘기는 사회적 자본 얘기를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인데, 마을 목회는 그 문화 생태계를 키워드는 스토리텔링이다. 이야기.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이 우리 도서관에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 SNS에 우리 협동 공부 모임을 하자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모였어요. 이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부천 문화재단에 있는 이런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턱 깨고 있는 직원들 2명을 모시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을이 이제 소셜 캐피탈이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 자본이, 신뢰가. 근데 이분이 영화제를, 꼽사리 영화제를 자기가 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국제영화제를, 부천의 피판이라는 국제영화제를 하고 있는데, 그거 벤치마킹하러 다녀보면 지금 세계 국제영화제 추세는 뭐 칸이라든지 칸 영화제 할 때 꼽사리를 껴서 마을 영화제나 청년 영화제나 독립 영화제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피판이라는 부천의 국제영화제 할 때 마을에서 꼽사리 영화제 같은 걸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영화제를 했는데, 꼽사리 영화제, 이게 아주 큰 성공을 했어요. 한 7, 8천 명 정도, 아니 7, 800명 정도 오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 어린이집, 뭐 지역아동센터 이런 모든 것이 부스를 가지고 갔고, 지역 대학에서 와서 캐치 공연을 하고, 교회에서 오케스트라를 하고, 의원들이 레드카펫을 하고, 이런 아주 멋진 축제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이 영화제가 성공하자 스토리가 텔링 되기 시작한 거죠.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이 꼬비라는 얘가 이야기 주인공이 돼가지고 꼬비 청소년 방송국이 생기고 꼬비 심야식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전개가 돼가지고 이 이야기들이 여름만 되면 이제 꼽사리 영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워크숍을 하고, 이렇게 교사대학은 여름 마을학교, 여름 성경학교 교사대학을 우리는 마을학교로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교사대학에 대해서 같이 하고, 마을 캠프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영화제 응원전이 열리고, 그래서 마을을 이야기로 가득 채우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 마을 이야기, 뭐 공동체 이야기. 그러니까는 결국 우리가 학습 생태계라는 것에서 하는 그 학습, 복지 생태계에서 사는 삶에서 나누는 것, 그 이야기들이 모여져 가지고 폭발되는 것이 마을 축제잖아요. 그것이 저는 영화제로 나왔는데, 이 영화제가 생기니까 마을의 이야기가 스텔링이 되면서 전개되면서 마을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마을을 공동체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뭐 밥상 공동체 이야기, 치유 공동체 이야기, 협동조합의 이야기, 이런 것으로 이게 채워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서 마을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지금 학습, 복지, 문화 생태계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마을에 문을 들고 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교회의 영적 기능들을 조금 고민해서 영적 기능을 했을 때 2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선교 기관들의 마을 분들에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뭐 도서관, 꿈터 이런 것들을 하는데, 1년에 가을이 되면 봄에는 교인들을 신방하고 가을에는 마을 신방이라는 우리가 그 개념을 만들어서 마을의 어려운 분들, 우리 선교 일꾼들을 통해서 여기는 꼭 돌봐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신방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이제 영적 기도 공동체를 만들자 해서 마을 신방을 하면는데, 이게 신방 잔면입니다. 지역아동센터랑 어린이집 그 어린이 학부모 집을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여기 있는 어머님이 자녀 두 아이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자라는데, 하여튼 이렇게 신방을 하고, 특히 요 외국인 가정 같은 경우에는
온 지 5년 됐는데 마을에 아무런 그 관계망이 이제 붕괴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신방을 하고 교회로 모시고 온 것이 아니라 여성 안전망에 참여를 이제 시켜드렸죠. 이제 외국인 혼자이니까. 그래서 우리 마을에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근데 이분이 잘 이렇게 이슬람인쪽 아버지가 이슬람인데도 잘 적응을 해가지고 밖에는 있지만 성탄 축제에도 이 가족이 이렇게 아빠만 빼고 이렇게 오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런 일까지 해서 학습, 문화, 복지, 영적 돌봄망까지 이렇게 하는 상황 이야기가 전개되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이제 맞게 이제 되는데요. 그 코로나라는 재난이 생기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레베카 솔릿이라는 사람의 그 폐허를 응시하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재난을 5개 재난들 뭐 리스본 대지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9.11 테러, 뉴올리언스 허리케인 이거를 보고 연구한 결론이 재난이라는 것이 안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 재난이 터지면은 사람이 그걸 구원하러 오고 도와주러 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와서 일종의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라는 재난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익숙하게 살았던 이기적인 각자 도생보다는 지금은 공동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냈고 지금 이 공감대의 힘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공공성의 강화, 보편주의 복지의 확대, 생태주의적 전환 등 엄청난 사회경제 시스템의 개혁을 가지고 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난이 안 좋은 면도 있지만 재난이 터지면 이러한 유토피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또 그걸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도 함께 등장한다는 거죠. 이거 이제 재난을 연구한 사람이 했는데 이제 그런 현상이 우리한테도 일어났어요.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미 교회 건물로 모이지 않은 탈교의 시대에 영국에서 성공회를 중심으로 교회 새로운 표현들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 교회가 건물 중심이 아니라 마을의 빵집, 도서관과 마을 카페 그리고 마을 쉼터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있죠. 이게 이제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이고 이거를 제가 아까 그 예수의 마을운동과 지금 약대동의 학습문화 복지 생태계를 통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본 거죠. 그리고 제가 30년 목회하고 9개월 안식년을 얻어서 이 영국의 이 새로운 표현들, 교회 새로운 표현들 하는 곳을 NCC와 같이 다녀왔습니다. 토트넨스 전환마을, 오늘 전환기에 마을 공동체 하는데 그다음에 마을 전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일궈낸 브롬리 바이버 센터라는 BBBC 또 브루더 호프 공동체를 만들고 그 이후에 스웨덴의 17살 청년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 위기를 경고하고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오는 걸 보면서 안식년 후에 이 생태 문제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식년 끝나고마자 세계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세계 학당들, 아카데미, 성서와 선교학당은 이미 있었는데 이제 문화, 평화, 신중년 학당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것을 수요 예배를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첫째 주는 성서 연구를 하고지만 나머지는 자기들 각자들이 우리 일꾼들이 있으니까 이런 쪽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세미나하고 또 공부하는 마을 일이 급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 그래서 이게 지금 잘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선교 아카데미 때 이제 공부한 그 자료입니다. 지금 주천 페이가 있고 이렇게 전환돼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전환돼야 된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된다. 선거 일꾼이 한 10명 모인 아카데미인데 그다음에 신중년이 보니까 제1 이 5060 세대인데 제2 시간도 많고 열심이고 이분들은 농촌에 기반이 있어서 여력도 있고 건강도 한데 도시에 있지만 농부 같은 걸 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10분 정도 모여가지고 이제 이러한 뭐 소그룹이 생겼는데 이 신중년 모임이 제일 지금 잘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번에 코로나라는 것이 산업 물질 문명이 이제 붕괴되고 생태 문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좀 공부를 해봤더니 제가 이제 30주년 이후에 이게 생태사회로 간다라는 거를
또 저기 가서 보기 오기도 하고 그레타 툰베르의 역량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그 생태혁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떡갈나무 혁명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 다람쥐가 숲 곳곳에 도토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창고로 먹으려고 만들어 놓는데 까먹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까먹은 것들은 미처 자기가 먹지 못하는데 그것들이 영양을 주고받아서 도토리에서 떡갈나무가 생기고 그리고 그 떡갈나무가 모여서 떡갈나무 숲이라는 생태계를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도토리 하나하나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을에서 도토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줘야 되는데 저희 마을에 그동안 하는 거를 보니까 이렇게 문화에 관심을 많아서 마을의 카페에서 달성이라는 작은 음악회를 하는 우리 집사님이 선희정 집사님 같은 분이 계시고 여기에 이은주 집사님은 어르신 모이고 이제 공연 같은 거를 하는 또 책도 읽어주시는 이런 그 은사를 가진 분이 계고 우리 이제 고성희 집사는 성공회대 이제 세월호로 박사학위를 한 분인데 이분은 음악도 잘하지만은 평화와 기후붕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김현자 권사님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도시농부를 하고 또 꿈터의 이 기관장이 되셨어요. 우리 그 노인 그 자치센터에.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모시고 여기는 문예학당을 만들고 여기는 평화학당을 만들고 여기는 신중년 도시농부팀을 만들었죠. 그래서 불러주고 그 배치를 하고 흐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생태사회가 오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텃밭을 바꾸고 텃밭을 가꾸는 사람이 있고 또 유기농 매장을 여는 사람이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묶어가지고 생태 축제를 여는 사람들 그 도토리 하나하나들이 각자들을 하나에 맞게 은사에 맞게 불러주고 그들을 잘 배치해주고 그리고 마을 축제 때 함께 모여서 흐름을 만드는 그러니까 도토리 한 알이 숲이 되고 아니 나무가 떡갈나무 나무가 되고 숲이 되는 이 전체의 도토리가 나무와 숲이 되는 이 흐름, 이 생태계 전체를 마을에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웃사촌 마을회의로 우리가 좀 발전을 했고 그다음에 재난학교가 열어서 우리 이제 마을공화국 아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했던 그런 거하고 이제 평신도들도 교회도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자치하는 공동체를 꿈꾸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 코로나 중에 이제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꼽사리 영화제가 날씨가 좋아서 우리 영화제 계속 열렸고 그래서 코로나 직전에 작년에 총 결산은 그 마을 박물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르신들 그 생활 박물관, 그 인생 박물관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마을을 돌면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골목골목길을 소개하고 그게 쭉 모여서 이제 마을 박물관으로 해서 우리 이야기들이 모이는 기억 곳간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약대동 사람 25명, 약대동 2호 그래서 25명의 이 마을 사람들 이야기를 묶어서 영상으로 만들고 자료로 만들고 오셨잖아요. 네. 하여튼 너무 또 잘 협력이 돼가지고 또 이게 이것도 이렇게 NCC 산하로 들어가서 아주 잘 돼가지고 너무 고맙네요. 예. 예. 우리도 이제 공동 플랫폼 이제 개념에서 6개 아니 그러니까 아주 디자인이 좋은 것 같아요. 시작하는 거니까 사실상 공식적으로 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이런 선교 사역에 사회 선교의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같이 새 출발을 하게 돼서 나름대로 미래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진짜 에큐메니컬 학교 예. 이게 예. 뭐 디아코니아 보니아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지금 4개인가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6개 생태정의 그러니까 갈등해소 뭐 이게 정말 에큐메니컬, 중요한 거예요. 평화 통일 또 인문학 뭐 그런 거죠. 예. 하여튼 다들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오시죠. 예. 다들 들어오시고 또 계속해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이원도 목사님 계속해서 강의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1분만 있다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요새 한참 벚꽃이 좋은 때가 돼서 저도 뒤에 배경을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경상남도 하동 쌍계사 심리 벚꽃길의 이 사진을 제가 하나 넣었습니다. 뒤에다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오래전에 하동 읍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하동을 좀 방학 때마다 다녔는데 그 심리 벚꽃길이 아주 유명한 길이죠. 화계시장에서 쌍계사까지가 딱 4km예요. 그 길이 벚꽃길이고 그 다음에 섬진강가의 국도 19번 국도 전체가 벚꽃길인데 아주 훌륭하죠. 강을 끼고 아주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그 지역 화계라고 그래요? 예, 하동. 거기 하동. 예, 잠깐 쉬는 걸로 상상하시면서 이제 마을로 다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작년 코로나가 출발된 1년 재난기를 어떻게 보낸 것까지 이제 요거는 1986년부터 35년간의 거를 했고 이제 올해 재난 이제 두 번째 해를 이제 어떻게 시작하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행 사항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화두들, 질문들, 토론 내용들 그런 얘기를 같이 하면서 한 2, 30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들면서 저희 이제 교회가 아주 조그만 교회거든요. 그 30평분이 안 돼. 그 지하 본당이 있고 1층, 2층이 있고 그 다음에 옥상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는 없고 주중에는 1, 2층을 어린이집이 사용했는데 이제 시대의 변화로 35년 동안 우리 어린이집은 우리 새로운 교회보다 먼저 1986년 4월에 개원을 했고 교회가 6월 이제 8일 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보다 먼저 시작한 선교 사업이 저출산 시대로 말미암아 원화가 모집이 이제는 안 된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우리 원장님이 이제 폐원의 결정을 하셔가지고 그걸 잘 우리가 이제 그동안 35년 동안 한 것을 격려하고 잘 이제 마무리하고 그렇게 되면가는 이제 어린이집 대신에 이것을 어떻게 써야 이 공간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이제 토론의 주제로 이제 왔을 때에 이제 제가 이제 지역 이제 마을 운동을 하고 마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제가 좀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특별히 마을이나 지역은 돌봄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그 돌봄의 시대 이제 특별히 그 마을에서는 돌봄 마을이라는 개념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고 이 돌봄이라는 개념이 가장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된 것이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의료 부분이에요. 예, 커뮤니티 케어 의사 중에서 아주 진보적인 분들이 또 쓰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는 우리 한국의 이 돌봄 치유 체계가 병원에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커뮤니티 케어가 돼야 된다. 돌봄 치료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우리가 그래서 돌봄 마을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에 이제 2년 전부터 커뮤니티 케어 돌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마을 사람들과 이미 해서 협의체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부천이 커뮤니티 케어가 전국에 열 몇 개인가가 됐는데 그 중에서 1위로 부천이 이제 커뮤니티 케어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중심에 서 있는 분이 임종환 교수님이라고
아주 한국의 그 이제 커뮤니티 케어의 이제 전문적인 그 권위자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을 모시고 이 돌봄 마을로 갈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 빈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마을 일을 또 30년 동안 해왔으니까 이 공간을 통해서 어떻게 돌봄 마을을 이 돌봄 센터를 만들면서 마을과 함께 돌봄 마을로 갈 수 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수님이랑 여기에 이제 이분은 의원님이에요. 의원님을 모시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죠. 꿈을 꾸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내린 결론은, 그 이제 임종환 교수님이 이런 정보를 주시더라고요. 2025년, 지금 2021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4년 남았죠. 25년까지 우리 사회가, 정부가 통합 돌봄 시대를 지금 꿈꾸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을 단위로서 스스로들 돌보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나 지금 같은 이런 재난이라든지 이런 주민자치 시대에 미래를 꿈꿀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돌봄을 의료적인 돌봄만 아니라 통합 돌봄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또 크리스찬이에요. 요번에 그 예장 사회적 예사경에서 주제 강연을 3회 했고 제가 논찬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25년까지 4년 동안에 이 통합 돌봄 시대에 교회가 지역과 마을 단위에서 통합적 돌봄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회로부터 그동안도 이제 맛 잃은 소금처럼 짓밟혀 왔는데 더 이상 낯을 들고 얘기할 수 있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재난의 이런 재난, 이러한 그 재난을 통해서 돌봄이라는 키워드의 등장, 그리고 그런 마을로 지금 간다라는 여기에 교회가 마을 단위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이분이 그 주치 의제도나 뭐 여러 가지 이 그 협동조합 의료 이런 것들에 이제 그 선구자인데, 이제 연대 의대를 나와서 기독 학생 운동부터 하면서 이분이 이제 그런 통합 돌봄의 시대가 오니까 우리 동네에 사세요. 우리 또 약대동 마을에. 그래서 그 협의체도 같이 했던 경험이 있었고 이제 서로 신뢰가 있어가지고 코로나 이후 우리는 이제 돌봄 마을로 가지 않고서는, 서로 돕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특히 가난한 마을은. 그래가지고 그걸 준비하자, 이제 그렇게 이제 뜻을 모아가지고 이제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좀 발전시킨 개념이, 우리 이제 교회가 갖고 있는 기능과 연결해서 이제 돌봄 마을, 통합 돌봄 마을을 우리가 구상할 때 커뮤니티 케어는 건강적 돌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적 돌봄. 건강적 돌봄이라는 요소가 들어와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돌봄에 있어서 관이나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이제 복지적 돌봄이잖아요. 이건 이제 보편적 돌봄이죠. 복지적 돌봄인데 많이 있었는데, 이제 커뮤니티 케어가 들어오면서 건강적 돌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제가 그 코로나기에 꼽사리 영화제를 이 되더라고요. 그때 또 그 감염 속도가 떨어져 가지고 그 50명 정도 모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잔치를 마당에서 치를 수 있는데, 그때에 우리 이제 마을에 아까 말한 그 저기 문예학당에 있는 이제 집사님 중심으로 그 문화예술팀이 있어요. 예술이야라고 하는 그분들이, 그 어르신들이 이게 닥치니까, 코로나가 잠수니까 너무너무나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틈이, 축제가 마을에 생기니까 틈에서 어르신을 이끌고 이제 북장구를 치면서 함께 그 공연을 하니까 그렇게 어르신들이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도 또 하자. 그리고 숨이 트인다. 그래서 우리 이미 문예학당이라는 것도 있고 예술이라는 팀도 있고 달송이라는 마을에 이제 문화적인 그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이 문화예술팀, 이 문예학당들을 문화돌봄이라는 개념으로 묶자. 어차피 통합돌봄이니까 통합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커뮤니티 건강돌봄을 커뮤니티 케어를 중심으로 건강돌봄, 문화예술팀을 중심으로는 문화적 돌봄,
그다음에 아까 신중년들이 우리 이제 코로나 시기에 한 10분 정도 텃밭 가꾸고 이런 분들이 생겼잖아요. 이분들을 중심으로 생태 돌보미들을 만들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이제 생태 돌봄이나 이런 데 10명 정도 되고 뭐 건강 돌봄도 모으면 뭐 한 5에서 10명 사이, 문화 돌봄도 그렇게 되거든. 그럼 한 20-30명, 많으면 30-40명이 마을에서 이런 건강 리더, 문화 리더, 생태 리더로 한다면 이건 마을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도 그런 제자를, 공동체 리더들을 키울 수 있었고, 아까 제가 그 초기에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스스로 나와서 치료를 받는 거나 이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지역 협력자로 되거든요. 그 하열병 걸린 여인이나 수로보니게 여인들, 이런 분들이 예수의 공동체 운동을 보면서 나중에 그 마을의 협력자들, 마을의 리더들로 등장했다라는 그런 가설들이 많아요. 그런 그 연구 논문들도.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번 기회에 돌봄 마을, 통합 돌봄 마을을 만들고 건강 리더, 복지 리더, 문화 리더, 생태 리더를 키우자. 하여튼 저희는 35년 동안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건물 전체를 돌봄 커뮤니티 센터를 해서 이게 돌봄, 문화예술, 생태, 건강 이렇게 하는데, 커뮤니티 센터는 거점 공간이고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제가 캠프라는 개념을 쓰는 것은, 캠프는 이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미래 코로나 이후는 이렇게 공간이 북박이가 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케어의 의사들의 핵심이 그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커뮤니티 케어가 핵심이, 이제 어르신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을 병원으로 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은 사는 집에서 살고 의사들이 왕진을 가요, 간호사랑. 그럴 때 마을에서 키운 의료 사회협동조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건강한 의사들이 만드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 의사협에서 지역 주민들을 건강 리더로 키워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랑 지역에서 발굴된 건강 리더들이랑 함께 자기가 사는 집에서 병원으로 가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왕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건물로 오라는, 그러면 교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건물로 교회당으로 오라는 거는 이제는 쉽지가 않아요. 코로나 시절에. 이제 교회가 이런 돌봄 네트워크, 문화 네트워크, 건강 네트워크, 생태 네트워크 가지고, 아까 제가 봄에는 교인 신방, 가을에는 마을 신방이라고 썼잖아요. 마을을 신방하는, 의사는 왕진을 한다면 우리는 마을을 신방하는 이 개념을 확대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수 운동을 제가 할 때, 거기 예수님이 치유 캠프를 만들었다, 밥상 캠프를 만들었다, 교육 캠프를 만들었다, 이렇게 캠프라는 개념을 쓴 거는, 이게 미래 교육이나 미래의 생태계는 북박이가 아니라 이렇게 순환, 전환하고 움직이는 동적인 개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센터도. 그래서 거점 공간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돌봄, 건강, 문화, 생태라고 하면서 순환하고 전환하면서 움직이는 이런 돌봄 커뮤니티가 이제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그거예요. 우리 부촌이 부각됐는데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나이 드는 것이 불가능한가. 이 돌봄 시대. 우리 의사협이 또 커뮤니티 케어가 1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의료 팀들이. 그러니까 그게 건강 리더 교육이래요. 여기에 이제 그 건강 의사협의 리더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랑 이제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4월 이번 주 토요일 날 만날 거예요. 임종환 교수 여기 리더랑.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우리는 3명이 건강 리더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1층을 건강 카페로 만들고 거기에서 건강 리더 10명 정도를 키워서 그분들과 이 의사협 분들이랑 연결을 해서 마을을 왕진 다니고, 또 발전되면 왕진과 신방을 같이 연결하는 육적 영적인 돌봄이 가능하냐, 이런 것도 실험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요 1층을 건강 리더 하는 공간으로 쓰려고 그러고,
여기 있죠. 의사 왕진 개념과 새롭게 약도동 마을 신방을 커뮤니티 케어의 영적 육적 돌봄의 개념으로 통합해 본다. 찾아가는 방문 치유 개념을 마을 간호사와 마을 건강 리더를 통해서 적극 통합해 본다. 이게 이제 통합 시대로 가는 거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스스로 돌보는 마을이 되는 거죠. 외부에서 도와줄 수 없어요. 외부에서 도와준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을의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문예학당은 이걸 우리는 이게 그 그림인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 문화예술팀이 있어요. 예술이야 팀도 있고 여기 달성 팀도 있고 그거를 이제 묶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공부하고 이제 스스로 문화 리더를 키우려고 이제 뒤에 나오는데 문화 리더 지금 학습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어요. 이분들이 강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문화적 돌봄들 약도동에 그동안 활동해 오던 박물관과 도서관 그리고 문예학당을 문화적 개념으로 문화적 개념으로 통합해서 돌봄 개념으로 적극 통합해 마을의 문화적 돌봄의 장을 활성화 확대해 나간다. 근데 이거를 발상을 할 수 있던 것은 작년에 우리가 꿈터라고 우리 교회 최초로 세운 공간이 꿈터라고 해서 어르신 청소년 세대 공감 활동을 했던 공간이었는데 그것이 경기도 재단에서 마을 박물관으로 거기서 어르신들 이야기를 수집을 해가지고 어르신 인생학교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박물관 프로젝트가 돼서 박물관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 우리 그 꼽사리 영화제 때문에 그 이름이 꼬비 심야식당이고 꼬비 마을 박물관이 있거든요. 스토리텔링을 한 거죠. 그 꼬비 마을 박물관을 세우니까 박물관이랑 가장 친한 것이 도서관이잖아요. 도서관과 박물관은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해서는 그 마을 카페에 있었던 이 달성팀 이런 거랑 결합되고 도서관이랑 이렇게 박물관 달성 문화팀 이렇게 연결되니까 박도 예학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문화적 돌봄이 가능하다. 우리 이렇게 묶어서 문화적 돌봄을 하고 지금 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게 도서관이고 요게 박물관이고 요게 카페고 요게 모여서 이 팀들이 모여 저는 박도 예학 아니 문예학당 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돌봄인데 이 팀이 이제 2층 공간에서 문화 리더들을 키우면서 2층 공간을 이분들이 사용하다. 그래서 생태적 돌봄하는 이 신중년 분들은 옥상 공간을 내드려 가지고 거기에서 마음껏 건강, 치유, 생태 마을 텃밭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권사님이 우리 옥상을 올라와 본 거예요. 이 넓은 옥상 햇볕도 좋고 방수는 한번 해야겠지. 신정년 도시농부에서 운영할 옥상 치유 정원을 꿈꾸며 이런 것들을 저 카톡방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봄이 시작되면 마을 건강 리더, 마을의 문화 리더, 마을의 생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출발 고고. 그 권사님이 여기에 이제 전지적 그 돌봄의 시대가 왔다 이런 이제 마을을 말씀을 쓰셨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금 마을에 이런 이제 문화, 생태, 건강, 돌봄 리더들의 이제 출발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의 신호탄으로 이제 세번맞이 텃밭을 이제 교회 앞에 텃밭을 이렇게 가꾸고 이게 회의하는 모습인데 이 회의 내용이 새로운 어린이집 폐원 후 사용권에 관하여 1층은 옥상은 신중년이 중심이 되어 1층은 건강 카페와 공유 부엌을 만드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건강 리더, 생태 리더 교육을 받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4월에 이제 이 건강 이제 전문가들 임종환 교수나 그 부천 의사협 그 리더랑 그 이사님이랑 만나는. 근데 이 시기에 작년에 코로나 시절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꼽사리 영화제 때 그 스토리텔링으로 탄생한 꼬비 심야 식당이 청소년 학교 밖 급식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게 이제 학교 밖에서 못 모이고 그러니까는 이게 마을 카페랑 합류가 됐어요. 달토 카페랑 이제 꼬비 심야 식당이랑 합류가 돼가지고 애들한테 저희 교회 부교육자인 이승훈 목사님이 지금은 다른 분야지만 그 당시에 그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달토 그 카페 대표를 했고 또 이 심야 식당의 대표를 하셨는데 이분이 청소년들에게 모이기 쉽지 않으니까 아예 집집으로 도시락을 배달하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지금 호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시락 배달이 필요하니까 계속 주문이 들어오는데 사실 지금 일꾼이 없어서 우리가 고민인데 하여튼 간에 이러한 그 흐름을 타면서 청소년들의 이제 그 도시락 심야 식당의 도시락 배달이 상당히 지금 호응을 받고 여러 군데서 요청이 와서 이제 이것도 더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어떻게 이거를 통해서 이 청소년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 나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흐름을 해서 이 돌봄센터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1, 2층 비어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제 본당은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고 청소년들 체육 공간으로 이렇게 내어주고 주중에는 1층은 마을 부엌 중심의 건강 카페를 운영하는데 이거의 책임자는 건강 리더들이다. 2층은 마을 문화 리더를 중심으로 어르신 청소년들 세대 공감이나 문화 교육을 한다. 근데 옥상은 생태치유 텃밭으로 한다.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 아까 말했듯이 병원으로 가지 않고 마을로 우리가 방문해서 그 건강 돌보고 건강을 이제 지원해 드린다고 하는 그것이 시흥 은계에서는 이미 건강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해서 이제 그런 시대를 이제 커뮤니티 케어 시대가 오면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건강을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살던 집에서. 그런 것 중에 이제 건강의 집의 일부가 건강 카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1층을 마을 부엌과 건강 카페로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가서 배워온 거예요. 우리가 은계 건강의 집에서. 그래서 1층을 이제 디자인하는데 이렇게 써서 이제 이러할 때에 우리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서 우리 임종환 교수님이 코로나19 이후 신앙 공동체는 한국 사회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하는 주제 강연을 해서 또 제가 논찬을 하게 돼서 이제 그때 이제 했던 내용이 이제 요약되면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임종환 교수 사회적 경제 약적을 회복을 위해 교회가 헌신적 구심점이 돼야. 이원돈 목사 공유 냉장고 실천으로 지역 통합 목회 새 모델 제시. 그래서 제가 그 발제되고 잠깐 지금 소개하면은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일반 목회를 하는 그 교회에 지금 사회적 경제의 시대로 가는데 협동조합 마을 기업을 만들고 적극 돌봐야 되는데 잘 접근성과 대중적으로 접촉이 안 돼요. 현장 목회에서.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를 돌봄 마을 목회랑 연결해서 사회적 자본, 사회적 경제까지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말씀드렸고 돌봄 마을로 가려면 지금 대충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힘은 지금까지 말한 마을의 건강 생태 문화 리더를 육성하고 마을의 치유 텃밭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만드는 것은 이게 어떤 교회에서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공유 부엌 같은 거 부엌을 공유로 해서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이 마을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 공유 부엌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공유 냉장고라는 거죠. 이제 이 공유 냉장고는 뭐냐면 독일에서 13억 톤 음식 쓰레기가 나오는데 상하기 3일 전에 것을 마을에 그 공유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누구든지 와서 꺼내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마을의 모든 필요들을 마을 달력
앱을 만들어서 소셜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그들이 욕구하는 것을 거기다가 올리면 그 5060이 7080이 욕구를 올리면 뭐 형광등을 달라달라, 나랑 커피 마실 사람이 필요하다, 영화 볼 사람이 필요하다, 그 누군가 저기 은행 업무를 봐달라, 뭐 이런 것들을 올리면 바로 5060에 가서 도와드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드리는. 예. 근데 이런 소셜 다이어리를 이제 만들 때 지난번 우리 저 예사경 그걸 발표하는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이런 디지털 교육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 디지털 사회에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가 이런 거를 요구하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일거리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를 어르신들을 이렇게 디지털 교육하면 그분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이런 마을의 달력에 입력을 하면 7080이 입력을 하면 5060이 돕는 이게 선순환되고 이거를 또 재정적으로 지자체랑 결합해서 하는 그 지원해드리는 이렇게를 해서 공유냉장고에 출발해서 공유경제, 돌봄경제, 산림경제를 경험하며 이것으로 공유부엌, 공유텃밭으로 발전하여 우리 마을 교회들이 2025년까지 통합 돌봄 마을의 생태계의 거점 공간으로 육성해보자 우리 마을을. 그래서 그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임중환 교수님이 한 이것을 이 마을 목회를 하려면 평신도 리더십을 육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다고 하는 사혈병 걸린 여자나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는 수르보니게 여인 같은 평신도들이 돼야 이 돌봄의 마을의 시대 건강, 문화, 생태 리더와 공유경제 리더를 육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게 필요한 것은 임종환 교수님이 이때 발표한 내용이에요. 교회에서 사회 변화의 평신도 리더 육성에 그동안 실패했다.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한 평신도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전략이 부재하다.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례 발굴이 절실하다. 기독교 사회운동이 발전하기 위해선 평신도 리더십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아울러 평신도를 건강 리더, 도시 생태 리더, 문화 예술 리더로 길러내는 일에 힘쓰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 또 부교육자님이 우리 마을에서 30년 동안 어린이집을 한 그 공간을 최근에 마을에 있는 공간 중에서 의미 있는 공간에 역사 문화적 공간을 도시재생하는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30년 동안 마을에서 일을 했고 우리 어린이집이나 우리 모든 선교기관을 통해서 세대공감 마을축제, 작은 도서관, 이주민 가정과의 소통, 미래 세대를 위한 마을교육, 사회적 교육 협동조합, 마을 텃밭, 마을 공동밥상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역사적 무대로 지금 폐원해서 사라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와 가치나 역사 문화적 경험들을 재생하자. 그러니까 도시 재생이라는 것은 그런 경험을 이 시대가처럼 없애는 게 아니라 재생을 해서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거기서 새로운 공생성, 창조성, 상생성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안을 했는데 선정이 된 거예요, 떡하니.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제 돌봄 내가 원래 우리 그 리더들이 추진이가 했던 것들이 1층은 건강 카페 운영, 어르신 한글교실 그리고 리더들이 건강 리더들이 한다. 2층의 운영 주체는 문화 리더들이 한다. 옥상은 생태 리더들이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만들었던 것에 이 2층을 중심으로 한 이 문화 리더들이 하는 거예요. 문화 공간 리모델링, 보이는 마을 기록 전시, 생태 밀착형 문화 운동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결합되는 상황에 오게 된 거죠. 이런 기회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만 학습 문화 복지 생태계를 만들고 이러한게 교회의 공간을 지역사회와 함께 할 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 아카데미 모임 있고 문화 학당 모임이 있는데 이제 이게 지난주에 열린 거예요. 2025년까지 통합 돌봄 마을의 기초 위에 여기를 우리가 같이 준비하고 마을 선교의 역사와 작업과 마을 어르신 청소년 세대 공감 문화 공감으로 우리를 재태생하고 이를 위해 가족도서관 지역아동센터 꼬비 마을 박물관과 청소년 심야 식당을 세대 공감 어르신 청소년 문화 교육 돌봄 네트워크로 다시 묶으며 재활성화 도시 재생한다. 이게 이제 선교 일꾼과 함께 나눈 얘기고 어제 문화 리더들 이제 우리 약대동 그 문예학당 분들이 모여서 여기서 한 뭐 6분 정도 모였는데 전환기의 마을 생태 문화 돌봄 마을의 개념 이제 마을의 문화 리더들을 이제 한 10명 정도 키울 텐데 어떤 교육을 할 건가 확정된 건 아닌데 아직 이런 얘기를 나눴다는 거죠. 약대동의 이야기, 약대동의 역사와 기관과 사람 알기. 그래서 약대동 마을 기관과 사람과 프로그램 초청 및 탐방. 우리 약대동에 있는 이런 기관만 탐방을 해도 하루 교육이 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을 프로그램에 실제로는 도서관, 박물관 등 기관 연대 프로그램을 배우고 나누기. 그다음에 문예 프로그램 마을에서 마당을 이뤄서 했던 건 책 읽기 인형극 마을 공연 기획 같은 거. 그다음에 소리 노래 춤으로 마을의 마당 만들기, 소리 장구 춤으로 마을의 마당과 마을 축제 만들기, 졸업 여행으로는 타 지역 문화 탐방. 하여튼 이런 거를 해보자라는 거죠. 2층 공간도 됐고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리더도 있으니까 한 10명 정도를 모아서 이런 공부를 같이 하면서 문화 리더를 만들자. 그게 조금씩 그러니까 도토리 하나에서 떡달나무가 되고 떡달나무 숲이 라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게 결론입니다. 저는 지금의 이제 건물 시대 이후에 그 새로운 시대는 마을로 나가야 되고 마을에서 마당을 펼쳐야 된다. 이게 우리의 마당인데 요즘 말로는 영어로는 플랫폼이죠. 근데 플랫폼은 좀 뭔가 안 맞아. 제가 보기엔 뭔가 조금 너무 기술적이고 기계적인 거. 마당이란 말 훨씬 좋던데 거기에서 우리 이제 새롭게 우리가 춤춰야 되는데 교인들이 미디어 전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을 곳곳에 디모데 디도 신라처럼 복음의 전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바울 서신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바울 서신이라는 것이 당대의 대한 언론이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전 유럽에 인터넷이 됐고 새로운 소통망을 이와 깊은 소식의 소통망을 만들었듯이 우리가 성서 연구와 이런 미디어 연구와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화 그 공동체 공부를 통해서 교인들이 그 복음 전파자 일종의 미디어가 돼야 된다 이제는 그런 거. 그리고 교회가 마을 밥상 공유 부엌 공유 냉장고를 펴고 환대와 치유와 건강 생태 문화가의 리더가 되어서 마을의 돌봄 커뮤니티 센터 돌봄 커뮤니티 마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통합 돌봄 시대의 교회가 마을의 플랫폼이 되어 생태 밥상 건강 문화 평신도 리더를 길러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제 모든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좀 네,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아닙니다. 공유된 거 그거는 이제 꺼주시면 도리어 더 네, 공유 방송이 끌까요?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으셔서 감동이 크셨겠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오랜 세월, 한 약 40여 년 동안에 걸쳐서 가난한 동네에 오셔서 그런 지역사회 선교, 디아코니아적인 마인드를 목회 철학으로 가지고 하나하나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섬기고 나누고 돌보는 이런 목회를 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코멘트를 하나를 하자면 최근에 이제 임종환 교수님이 인천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이 되고 학과장이 되고 대학원 원장이 되신 분이고 한 30년 전부터 의료협동조합 운동을 해오신 분인데 마침 그 지역에 사시고 그 지역에
다른 여러 의사들과 더불어서 의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런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 오신 분이 계시죠. 일반 사회복지에 있어서 요즘 지역사회복지가 굉장히 중심이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복지를 하는 일에 중심이 되는 사회복지사들이 주어진 예산과 프로그램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사회 내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조사를 하고 활용을 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목사님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이 마을 목회 개념을 가지고 지역 사회 내에 다양한 인적 자원들과 물적 자원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이런 자원들을 잘 개발하고 활용하고 네트워킹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한 20분 남았는데요. 질문들 하시죠. 저에게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원돈 목사님께 궁금한 내용이 아직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질문들 하시면 또 좋은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질문을 좀 할까요? 네네. 목사님 오늘 저희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약대동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한번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 그 동네인데 그곳에서 그랬어요. 굉장히 좋은 목회를 하고 계셔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후암동에 있는 중앙목회교회 다니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후암동에 교회로 이제 다니면서 드는 어려움은 이제 교회가 이제 그 서울역 뒤에 후암동에 있는데 교회 그 후암동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제 그 지역사회와 함께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하고 있긴 한데 저가 속한 교회에서는 어쨌든간 지역사회가 약간 좀 단절되어져 있는 느낌을 늘 받아요. 그러니까 네.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모였다가 예배 마치고 다 헤어지고 많은 그냥 그 주일날만 모이는 교회 같은 형태로 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많이 도전이 되었는데요. 짧게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오늘 그 새로운 교회가 약도동에 꼭 하나밖에 없는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의 포인트는 뭐냐면 약도동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의 연대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은 어떤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요거를 한 분 한 분을 대답할까요? 아니면 전체 질문을 해서 같이 대답할까요?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좋겠어요? 그때마다 짧게 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네, 하나하나. 저희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을 못했는데 우리 심야식당 꼽사리 영화제랑 약대동 꼽사리 성공 영화제가 잘 돼서 그거를 갖고 스토리텔링 하면서 꼬비를 가지고 스토리텔링해서 그 실내 체육관에 가서 심야식당을 할 때에 그때에 약대 중앙 약대 감리교회 새로운 교회 셋이서 같이 했고요. 커뮤니티 교회 그러니까 지금 임종환 교수는 약대 감리교회의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세 교회가 아주 결합을 해가지고 지금 마을 카페도 저희가 마을 카페로 결합했다가 저희가 중심으로 했다가 거기는 약대 중앙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지금으로 넘어가 거기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세 교회가 저 지역 NCC처럼 묶여가지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두 교회는 규모가 좀 커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중형 교회고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그 두 교회의 목사님들은 이제 차역이 중심이 지역에 있지 않아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제 그 우리 협의체가 지금 커뮤니티 케어라는 게 지역 커뮤니티 케어가 만들어졌는데 부천에서 그것의 협의체의 그 중심은 안수 집사님으로 그때 하셨어요. 목회자가 중심이 되지 않고 평신도로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또 평신도니까 이렇게 지역의 관점을 잡아내고 이걸 가지고 확산하고 이런데 조금 약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금 약간 약해졌는데 연대가 요번에 이제 돌봄 마을로 되면서 이제 임종환 교수 중심으로 다시 그 협의체가 움직일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강력한 그 에큐메니컬한 그 스토리가 또 한 그 텀이 되는데 오늘 뭐 거기까지 다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제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일정 부분은 뭐 아주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연대가 있는데
아무래도 또 한계가 있죠. 우리 한국 교회가 익숙하지 않아서 거기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자세히 또 네네.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한번 감사합니다. 가지고 좀 따로 한번 저도 좀 고민이 있습니다. 지역 에큐메니즘을 네, 네, 어떻게 전개해야 될 건가가 네,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화두인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어서 질문하십시오. 네. 네. 아,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예, 이박현 목사님 말씀하세요. 네. 동래치유센터 이박형 목사입니다. 강의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공유 경제의 가장 상징적인 이제 시도로 공유 냉장고, 이게 하나의 상징인데 그것에 대한 좀 진척 사항을 좀 상세히 좀 알고 싶고요. 또 그게 어떻게 실제로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운영의 실제 같은 게 조금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의 우리 교단 합동입니다. 전에 한번 우리 이원도 목사님 전체 우리 교단 행사할 때 한번 제가 초청한 적이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광주 전남에 있는 약 1,500개 교회 정도의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는 총괄 책임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요셉의 창고라고 하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마을 목회하고 이제 사회적 협동 운동하고 또 커뮤니티 케어, 케어 운동하고 이게 같이 통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오랜 또 경험이 있으시니까 좀 그 지혜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네. 공유 냉장고는 제가 저기 CTS인가 방송 프로그램을 봐서 그게 굉장히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 아직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예장에 가서 제가 이사라서 그 이사회에 이제 갔더니 마침 임종환 교수님이 주재 강연사로 온다고 그러는데 이제 고민이 사회적 경제나 이런 경제라는 거는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관할은 아니다. 우리는 목회하는 거지. 무슨 뭐 경제랑 무슨 이렇게 해서 잘 사회적 경제가 확산이 안 된다고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인트로 그거는 일반 목회하는 사람이 사회적 경제라든지 마을 기업, 협동조합을 관심을 가지면 돌봄은 이제 우리가 가까이 오잖아요, 목회. 돌봄 마을이나 돌봄이라는 거를 돌봄 경제로 확장한다든지 돌봄을 공유로 확장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접촉성과 대중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때 생각난 게 공유 냉장고가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그 이도영인가 저기 네, 아주 이도영. 저기 진보적인 그 합동 측 화성이 있죠. 목사님이 예, 네 어디죠? 화성. 네? 화성에 지역이 어디? 있어요. 그 무슨 동산교회죠. 아 옛날에 동산교회 네. 네네 동산교회 이도영. 네, 네 거기 있는 분이 실천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고 이제 제가 제안한 거나 이제 받아들인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했듯이 13만 톤이 나와가지고 버려지는데 거리 냉장고 독일에서 하니까 3일 전에 있는 거 갖다 놓으면 한 사람 정도가 관리하면은 수칙을 정해가지고 하면 그거를 이제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는 그 큰 나름대로 예사경이 큰 협의체이기 때문에 이게 확산이 안 된다니까 사회적 경제 운동이 예장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거든요. 공유 냉장고를 100만 원짜리를 10대 정도를 사서 한 10군데나 5군데가 그 한번 그걸 하게끔 지원을 하고 그 관리하는 사람 한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한 분이 그 관리만 하면 그중에 뭐 관리하는데 뭐 조금씩 연합체가 지원하고 그래서 5 내지 10개 지역 교회가 공유 냉장고를 하면 그 공유 냉장고 경험을 통해서 공유 냉장고가 조금 발전한 게 공유 부엌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공동체를 옛날에 우리는 바퍼로만 했는데 이거를 공유 경제를 적용을 해서 팬데믹이 오니까 이제 이거 좀 경제적인 차원까지 끌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뭐 사무국장님이 한 2,000 정도 자기가 모금할 수 있겠다.
응? 그래서 10대 사주고 뭐 하여튼 시작하면 그렇게 해서 일반의 농촌 교회들 조그만 교회들이 공유 경제나 돌봄 경제, 마을 경제를 이제 배워보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뭐 얼마든지 마을 그다음 마을 공동부어 그다음에 마을 지금 혼밥 하는 거에 대한 그 혼자 된 사람들의 밥상 공동체 이런 것으로 그다음에 이게 지금 프로포절로 정부랑 우리나라는 많이 해서 지원도 받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금 더 나가면 마을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근데 마을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금 멀어요. 사실 그건 상당한 많은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어야 돼서 공유 냉장고로 하고 연합체가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을 평신도 리더들을 한다면 일정한 경제적 지원도 해주고 이 사람들을 불러서 10명 정도를 교육해서 열 공동체를 하면 평신도 중에서 이러한 마을 목회나 사회적 목회에 훈련된 사람이 탄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을 목회는 목회 자원대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우리 마을에 지금 제일 열심히 하시는 김현자 권사님을 이승용 목사님이 하시는 아카데미에 추천해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학습 능력이 있어서 해가서 얼마나 지금 마을에서 열심히 일꾼으로 잘하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 NCC 이런 연합 교육이 그런 평신도 교육을 감당하고 거기에 사람 적극적으로 보내고 사람을 키우는데 개교회가 안 되면 연합적 차원으로서 그리고 이제 이박경 목사님 정도 하는 거 정도면 지자체 예산이나 이런 걸 끌어들여 가지고 이거를 이제 살리는 거를 해야죠. 이렇게 앞에 나가는 뭐 이박경 목사님은 큰 지금 농장이나 이런 걸 하고 계시니까 연합 차원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그 지금 이제 전북 지역에서 하는 거는 아까 말한 통합 돌봄이라는 개념을 하고 접근하기 위해서 마을 리더들을 건강 리더가 지금 절대적으로 코로나가 건강 문제 아니야 필요하다. 지금 생태 쪽에 이게 제일 지금 이제 기후 그 생태 리더 그다음에 문화 리더들 그다음에 복지 리더들은 지금 너무 많긴 한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한 교회당 뭐 처음에는 1명 뭐 많게는 5명 우리는 지금 단위별로 한 5-10명씩이 지금 가능한 상태에 왔는데 처음에는 한 교회에서 1명 뭐에서 많으면 3명 뭐 이렇게 그런 마을 리더들을 키우고 그거를 연합체에서 학습을 시켜주고 일정 정도 지원해서 지역에 또 보내고 이런 상생적 네트워크를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면 왜냐하면 나라에서도 이게 좀 예산을 할 때 제대로 쓰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믿을 만한 거가 되면 나라에서도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서 나라가 돌봄 마을로 가는데 우리가 큰 이제 주체 역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목사님 그렇습니다. 예. 그 아까도 세롬교회의 예배당의 여러 층층의 공간을 이렇게 마을 목회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연결시켜서 내놓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 참 감동적인데 아까 제가 유심히 본 것 중에 본당 예배당도 주중에는 청소년 체육 공간으로 활용한다. 그걸 봤어요. 예를 들면 뭐 장의사가 있는 데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접는 의자를 활용할 때는 접어서 치우면 공간이 나오니까 뭐 탁구장으로 쓸 수도 있고 뭐 좀 더 좋은 데서는 다른 여러 가지 배드민턴이나 이런 체육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아니 지금 이게 토론 중에 있습니다. 아하, 네. 에피소드로 이제 잠깐 재미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모든 거를 이제 이번 기회에 어린이집 하면서 모든 걸 돌봄 마을로 내놓자. 교회는 주일에 쓰고 우리가 또 그 쉼터가 있어서 교육은 거기 가서 하면 되니까 뭐 교인 수도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문턱 없이 교회를 문화에 관한 어르신들은 1층, 2층은 문화 교육 그다음에 옥상은 이제 생태 텃밭으로 이제 드나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인 중에 의견이
아까 우리가 지금 문화 그 프로젝트도 받았잖아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재미난 것들이 이게 심각한 토론이 필요한데 아예 이참에 첨탑도 없애버리자 음흠. 교회. 응? 아하. 네. 그런 의견도 있고 좀 이제 아주 진보적인 거. 음. 근데 내가 연구를 해봤더니 지금 이제 이 역사 문화 공간의 이 프로젝트 내용은 과거에 우리가 지금 이걸 받은 것이 이 프로젝트를 받은 것이 우리 어린이집이나 이 교회가 뭐 교회 색깔을 안 드러내고 했던 것이 마을에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서 이게 선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뉴타운식으로 또 과거에 있는 걸 싸그리 생태계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아주 큰 오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과거의 역사 문화적인 가치를 보존하면서 이걸 재생하면서 공존하면서 과거과 현재가 대화하면서 새로운 걸 창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제 모든 거를 마을에 내놓자라는 그 좋은 마음이 너무 앞서가지고 첨탑도 없애버리자 이제 그런 거였어. 제가 이거는 이제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네. 지금 도시재생적 차원에서는 우리의 역사적 생태계나 유산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 가면은 칼빈이 설교하던 강단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교개혁하서 거기를 여행을 간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를 그리고 그래서 1, 2층은 얼마든지 마을에 내놓고 호흡하지만 지하에 우리가 30년 동안 기도하고 우리 모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토론하고 이 눈물과 땀으로 만들어 건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건데 이제 그거는 제가 잘 설명을 드려서 이제 그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번에 공부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네. 그 마을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게 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버리기 쉬운 그런 문화유산들을 모아서 마을 박물관을 하나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마을 박물관은 있습니다. 예. 극거비 마을 그렇죠. 박물관이. 예. 그래서 그런데 요번에 이제 교회 그거를 예산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것도 좋은 의견 중에 하나로 그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세계적으로 좀 더 잘 셋업을 하면 아주 네. 훌륭한 마을 박물관 하나가 유산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또 새로운 그 문화 역사적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마을에서 교회라서 좋은 일을 할 경우에 이런 기회가 지금 오는 시대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한 30년 했더니 근데 교회가 이제 그러면서 또 각각 같은 새로운 고민들이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것들을 마을에 내놓는다고 그래서 그것의 생태계나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 이런 거를 다 버리느냐 그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생태도시 생태마을이라는 걸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라면 싹 이명박식 뉴타운식으로 밀어버리고 소지 건설하는데 생태마을이나 도시재생이라는 관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들의 생태계를 살리면서 거기에 과거와 현재가 서로 소통하면서 공존하면서 새로운 거를 창조해야지. 이제 이런 얘기가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토론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뭐 저도 한 시간이 거의 가지만. 다 됐는데 한 분 한 가지만. 정도만 더 질문 예. 받겠습니다. 네. 그 오늘 이원돈 목사님이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이원돈 목사님 37년,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니까 한 13,500일 정도를 이제 그 한 길을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역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뭔지, 사실 이제 마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6분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선교지에서도 마을 목회를 꼭 해야 되는 이유, 그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 선교지에서 마을 목회 부분은 제가 이제 한국일 교수를 모시고 가교마라고 하는 가정교회 마을연구소에 저희 한국일 교수님이랑 김대 교수님 하는 거기에 참여를 하는데 이제 조은하 교수님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며칠 지금 같이 들어와서 안식년 하는데 여기 들어와셔서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제 예, 해서 지난번에 그 가교마 여러분들의 그 들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다 토론된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자기가 여기 와서 새로운 이제 토론이 되는 거에 대해서 느낀 점 이런 건데 그분이랑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베트남이나 뭐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들은 우리의 산업화 시대를 겪고 있잖아요. 우리의 그 뭐 노동운동하고 뭐 민주화 운동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끝나고 그 지금 산업 문명을 넘어서서 우리는 생태 문명으로 이제 진입하는 그 아까 그래서 제가 이행기라는 문명 전환기에 전환 시대의 마을 목회라는 걸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산업화 시대를 우리는 잘 겪은 편인데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구 문명처럼 꼭 산업화를 겪어야 되느냐. 그러니까는 그 농경사회나 이런 시대에서 산업화를 겪고 다시 거기서 탈산업화로 되려면 엄청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데 오히려 이 산업화를 겪지 않고 생태사회로 넘어갈 수 있는 길. 그러니까 마을 목회는 생태사회에 훨씬 친화적이잖아요. 우리는 산업화 시대 때 그때의 그 산업 노동 현장에 가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노동 목회 팀과 저는 빈민 목회 쪽이라서 마을 목회 팀이 그렇게 구분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그 노동 목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노조가 발전되고 가면서 교회적으로는 이렇게 생존이 거의 없어지고 이제 기관으로 많이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빈민 목회 쪽으로 하던 거나 지역 목회를 하던 분들은 이런 이제 생태 목회랑 만나면서 마을 목회로 전환이 되는 이제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그래서 문명 이행기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하면서 그 사회에 산업화 시대를 지혜롭게 산업화 시대는 이미 이제 이 붕괴되고 있는 거니까 전 세계적으로 생태사회로 넘어갈 수 있는 꼭 그걸 겪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꼭 그 문명 단계가 산업화 시기를 거쳐야 생태사회가 오는 게 아니고 이미 산업화 사회는 붕괴되고 새로운 생태사회가 지금 생태사회로 가지 않으면 이 문명 전체가 붕괴되기 때문에 가는데 오히려 아시아 쪽이나 이쪽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구 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가려면 산업화 문명의 최고봉을 달렸기 때문에 그 모든 패러다임을 다 바꿔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는 이미 그게 다 그걸 깊이 그 문명의 생태계 깊이 생태계가 완성되지 않았으면 새로운 문명으로 가는 것이 쉬울 수도 있다. 내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상상력이 있고 그 목사님도 그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적인 연대 선교사들과 지금 생태 문명을 꿈꾸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할 수 있고 어떻게 같이 공유 공존할 수 있는가 상생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새로운 담론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꼭 산업화 시대를 거치고 우리처럼 민주화를 하고 생태사회로 진입한다면 이건 맨날 우리가 가서 가르치려고 그러고 아 너희들은 그거 언제 그렇게 좀 돼서 잘 뭐 뭐 우리랑 좀 소통할 것도 별로 없고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돼서 좀 선교사들이랑 멀어질 별로 대화거리도 없고 하여튼 그런 것을 저는 좀 그런 걸 느꼈는데 이제 박선호 선교사님은 제가 CC에 갔을 때 뵀었죠. 네. 그때 이제 뵀었는데 좀 그런 의미로 대화가 새롭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예, 뭐 짧게 어려운 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 가지 좀 실제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투어 코스가 있으실 텐데요. 그 약대마을 투어 코스 이렇게 잠깐 둘러보는 것도 있을 거고 좀 더 이제 리더들을 염두에 두고 또 강의와 또 현장을 보여주시는 게 있을 거고 세 번째 1박 2일 하면서 좀 더 좀 깊이 있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실무자들과 소통하면서 좀 더 내용을 좀 들여다보는 거, 이렇게 3가지 정도의 코스웍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 저 직접 좀 운영하시는 코스웍이 어떤 게 있으신지. 네, 이박평 목사님은 맞아 그런 게 체계가 잘 되신 것 같은데 저희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 2시간 정도 오면 마을 카페에서 이제 1시간 정도 제가 말씀 전반을 드리고 1시간 정도 마을을 돌고 식사하는 그게 이제 일정 정도의 그게 이제 단체로 뭐 10명, 20명씩 오시는 분 단체로 크게 오는데 코로나 이후는 그렇게 못 오고요. 뭐 아주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뭐 2-3명씩 오는 부분 그게 뭐 끊임없이 뭐 한 달에 한 두세 차례 그 코로나 전에는 더 많이 오셨는데 최근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는 조금 더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은퇴가 5년 남았는데 이제 이러한 그 경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서 하나의 이제 마을 단위의 교육 체계나 마을짜리 훈련 체계로 만들 거냐 그런 고민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또 경험과 그런 거 나누어서 또 하여튼 지금 이 목사님도 그 마을공화국 쪽 운동에 참여하고 계시죠. 이제 그런 단위에서 생태사회 쪽에서 한번 그런 커리큘럼들을 좀 같이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별로 만드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권역별로 묶는다든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다 계속 지나서 더 이상 진행하기 좀 어려운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지금 한국 희년재단 또 그 국제 희년재단도 만들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국내의 교회들이 이 사회적 경제와 또 돌봄과 이런 것들을 이 사회적 소외 계층 사람들을 의식하고 소외와 배제가 없는 그런 돌봄의 커뮤니티를 교회가 적극적으로 기독교 사회 운동, 사회 봉사 운동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한 1-2년 동안 준비 작업을 해왔고 이제 4월 달에 곧 이제 창립을 하게 되는 이런 준비 과정에 있어요. 오늘도 좀 더 구체적인 모임을 가지고 재정위원회가 모이기도 했는데 이런 그 교단 중심이 아니고 초교파적이면서도 한국 교회가 많은 신뢰성을 잃어버린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더군다나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 활동도 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돌봄의 사회적 봉사 프로젝트를 목표적 차원에서 사회 참여와 책임과 봉사 운동으로 연결시키고 하는 이런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관심도 가지시고 또 참여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로 좋은 강의해 주신 우리 이박평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다시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이 목사님은 오늘 이 녹화되어진 동영상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교육의 자료로 쓰시려고 하는 계획도 있으시기 때문에 좋은 자료로 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